안녕하십니까. 간첩단 공소장을 통해서 본 집권여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당의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기 위해 18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일에 열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도 지사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때 윤 후보는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고 엉뚱한 주장을 펴며 공격을 퍼부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당황한 나머지 코미디 같은 프레임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며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터무니없는 의혹 공세를 펼 것이 아니라 특검부터 받기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핵심적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성과를 설명하고 대장동 개발은 오히려 성공한 시정이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걸부시켜 당시 윤 후보는 수사 책임을 맡고 있던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했으면서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는 뉴스를 보며 문제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거 아니냐 하는 반론같이 생각돼 아연실색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런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될 경우에 저만한 자신감이나 떳떳함 또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너에 몰리고 기가 꺾이는 상황에 처하자 더 적극적이고 더 용감한 반작용으로 나온다는 것은 철면피, 강철심장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새로 들어온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검거된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북한 측의 지지를 요청한 생각지도 못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이른바 충북 동지회 사건 관련자들이 북쪽에 보낸 통신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북측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5일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충북 동지회 일당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이들이 2018년 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암호 파일 형태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의 통신 내역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년 7월 18일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보낸 통신문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사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 북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보고문 수신자를 본사 또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5일 북측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아직은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일단 주시해보자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25일 보고에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2020년 10월 20일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서 밤나무 묘목 100만 그루를 북쪽으로 보내기 위한 방북단의 조직과 대규모 통일 밤묘목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북지역 간첩단이 2018년부터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73차례나 암호 파일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와 지령과 보고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한 달 평균 2번 이상 통신을 해가며 세부 공작을 조정해왔다는 그리고 준비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간첩단은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특보단에서 활약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 때에는 이재명을 위해 대중조직이 결집할 수 있도록 본사인 북쪽 당국에서 적극 조치해달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파괴 공작 임무를 띄우고 있는 간첩단을 맞아 북한의 밤나무 묘목단지를 조성하고 그 일을 위한 방북단 구성 요청 문제를 전달받았다 하니 그들의 정체를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보도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송영길 당시 위원장은 그들 간첩들과 대화하면서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저들이 간첩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만 의기가 투합해서 한 말입니까? 당신은 이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노동당 사람입니까? 간첩의 천거를 받는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자, 간첩과 맞장구 치며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헐뜯으며 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보기로 한 집권 여당의 대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말기적 증상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슬픕니다. 심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